다양한 취향을 읽어드립니다. 편식하지 않는 책 읽기 시간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고 우리는 또 한 권의 책을 앞에 놓은 채 이 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참 책 읽기 예전에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밥 먹듯이 표현도 좀 그런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어떤 특별한 것으로서 이제 분리되지가 않았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와서는 책 읽기라는 게 그 각오를 다지면서 뭔가가 됐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각오를 다지는 것도 있지만 남한테 보여주는 행위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은 거 가지고 뭐 나 오늘 밥 먹었다 자랑하진 않는데 책을 읽으면 되게 나 책을 읽었다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밥 먹은 건 안 올리고 무슨 스파게티나 피자나 뭐 네. 이렇게 정식 코스 먹은 건 올리듯이. 네. 근데 책 읽을 것도 요새는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아, 네. 예. 저희가 읽은 거는 굉장히 티를 내잖아요. 뭐 인별그램이나 이런 데들에서. 그게 저도 일종의- 엄청 티를 내기는 합니다만. 아, 그러고 보니까 박사 씨 인별그램에서 저도 좀 많이 봤어요. 아, 네. 굉장히 티내면서 읽죠, 저는. 생각해보니 저도 몇 권 올린 기억. 근데 여기는 원래 이제 책을 읽고서 그런 걸 가지고 소개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책을 한번 읽으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원래 행사.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는 거라서 되게 좀 티를 내고 싶어 하고 나는 책 읽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렇게 좀 광고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히려? 그럼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이 읽고 정말 말 그대로 밥 먹듯이 읽고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읽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힘든 상황에서는 책 읽는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고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네요. 책을 읽는 게 사실은 또 자랑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네. 뭔가 그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태도에 대한 출발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걸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또 줄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는 맨날 이상하게 올려가지고 아니 그 인별그램 보신 분들이 무슨 책 리뷰를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롤랑 바르트의 애도 일기 올린 적 있어요. 네. 그때 이렇게 써놨거든요. 애로 일기인 줄 알고 샀는데 애도 일기였다. 누가 댓글로 그런 걸 하나 하셨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왠지 무덤을 파시네요. 저희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시죠? 말해놓고 나서 아차 싶습니다. 자, 프리츠 오르트만의 단편 곰스크로 가는 기차 바로 오늘의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바로 그 2021년 최고의 명저죠. 지식 편의점 문학 인간의 생애편에서 이시안 저자가 다뤘던 작품인데 대단한 저자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기가 다뤘던 거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투표할 때 자기한테 찍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두 분이 차례차례 무덤을 파고 계신데 오늘 제가 살아남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사셔야 되는데 야, 프리츠 오르트만 먼저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가입니까? 네, 모릅니다. 아니,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네. 이 작품을 가지고 2004년에 MBC 베스트 극장에서 이제 작품이 드라마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하면 아니라 M본부 측에서 이거를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쨌든 그 M 측에서 원작자가 있으니까 그 원작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독일 측으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못 했대요. 닿지가 않아 가지고 그 작가가 그만큼 무명이었던 거예요. 어디인지 그냥 무명이라서 네. 우리에게는 이게 명작으로 들어가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분이 무명이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연락이 되면은 뭐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2004년에 베스트 극장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공탁금 걸어놓고 이런 거죠. 나중에 연락되면 그때 저작권료 드리겠다. 그래서 사실 이 작품 하나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와서 그렇지 이 작가 자체가 유명하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에도 있잖아요. 그 슈가맨인가요? 네. 네네. 어느 나라에선 굉장한 국민적 영웅인데 찾아가 봤더니 그분은 제가요? 뭔데 이제 무명 아티스트였던 왜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식으로 출판이 된 게 한 2010년 정도 돼서 그때서야 작가가 어떤 사람이 좀 알려졌고요. 보면 1925년 생으로 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전쟁도 겪습니다. 전쟁포로가 네. 되어서 전쟁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독일, 나치가 지배하는 독일을 떠나가지고 영국으로 피신했다가 그 작가들과 교류하기도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고등학교 교사를 근무하면서 작품을 쓰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네. 그런 작가다. 프리츠 오르트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쟁의 한복판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에 어떤 특별한 어떤 행보보다는 그냥 학교 교사로서 네. 자신의 일생을 보내면서 이제 그 간간히 어떤 저작 활동을 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다. 네. 프리츠 오르트만. 작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면 더 이상의 어떤 정보 수집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 그리고 사실은 작가에 대해서 더 알아봤자 이 작품을 해석하는데 굳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서 네. 작품 자체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 외국의 작가분들 중에 이렇게 좀 신비로운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 제이디 셀린저처럼 호밀밭에 파수꾼 한 권 쓰고선 사라져버린 작가도 있고 네. 또 쥐스킨트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연락 안 되잖아요. 사진 찍는 사람 있으면 절교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철저히 어떤 자기 공간에 이제 머물고자 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프리츠 오르트만은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대중으로부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작가였다. 네, 그리고 실제로 발표한 그 작품 자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국내에 한 권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작품이 뭐 알려지기로는 다다 더 없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곰스크로 가는 기차 어떤 줄거리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게 주인공이 나입니다. 이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그 머나먼 도시 곰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자라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곰스크를 자신의 유일한 목표이자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기필코 저기에 가보고야 말리라. 그렇죠. 거기에 가야 비로소 내 삶이 진짜 내 삶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부인과 함께 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곰스크로 가는 기차를 타는데요. 네. 이 부인은 탐탁치 않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잠시 정차한 역에서 기차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지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곳에 후락한 호텔에 머물면서 다음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는데요. 그때마다 뜻밖의 사건으로 기차를 못 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부인은 조금씩 그곳을 이제 살기 좋게 이제 자기가 꾸미게 되죠.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잠시 머무르던 그 숙소를. 네,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이제 가꾸게 되는 거죠. 결국 남자는 곰스크로 떠나지 못하고 그 동네에 있는 유일한 학교의 선생님이자 두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을 그 마을에서 보내고 은퇴한 전 선생님이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삶이 바로 당신이 선택한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남자는 계속 그 마을에 살면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이제 꾸려가게 되죠. 이 책 사실 옛날에 봤을 때는요. 네. 뭐 있다고 이야기했어. 아니 왜 기차를 놓치는 거야 맨날. 올라타면 되는데. 그리고 스포일러긴 하겠습니다만 뒷부분에 가면 이제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 네. 자, 오늘은 누가 지뢰를 밟을 것인가. 네.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소설이라서. 아 진짜 그래요. 네. 네. 약간 노인과 바다 같은 느낌도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노인도 우리가 볼 때 네. 왜 이렇게 좀 답답하잖아요. 하는 것들이. 노인보다 이게 더 답답해요. 저는 이 소설이.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먹고 나서 이 소설을 다시 이렇게 이번에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봤는데, 그 구절구절 대목마다 책장을 덮고 네. 눈가에 이슬 한 방울 이렇게 고이면서 나는 왜 곰스크로 가지 못했나. 나에게 있어 안락 의자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중년 남자의 내면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이게 저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 테디 인별그램 보면 테디의 곰스크는 약간 서핑이 아닐까. 저는 바다죠, 바다. 네. 네. 바다. 저는 사람들이 라디오 DJ 하세요? 그럼 아니 저는 원래 직업이 서퍼고요. 가끔 일을 하러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송은 저한테 이제 안락 의자인 것 같고 바다는 저한테 이제 곰스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건 네. 이 작품이 이제 2010년에 정식 번역이 됐는데 그 전에 이미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곰스크가 유명한 건데요. 곰스크로 가는 기차는 원래 대학가의 전설이에요. 이게
구전되다시피 해서 전해진 건데 이 유래도 이 책 뒤에 해설이 되어 있거든요. 교생 실습 때문에 수업에서 빠져야 되는 사람한테 이제 독일어 교수님이요 내준 과제가 그러면 한 달 동안 빠지니까 대신 이 책을 번역해라라고 과제를 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냈죠. 냈는데 그 얘기가 너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복사되고 해서 돌다 보니까 또 대학가에서 연극으로도 공연이 돼요. 네. 그 연극도 되고 연극 대본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M본부에서 베스트 극장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후에 한참 있다가 책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약간 이게 뭔가 비밀서적 같은 느낌으로 대학가에서 쫙 돌던 그런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화 휴가맨하고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본인은 규모는 작습니다만. 규모는 작습니다만. 근데 이제 네. 뭐 2010년에 이제 정식 번역이 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성이라든지 또 그 삶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또 많이 영감을 또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어요. 드라마가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황인래 PD가 황인래 연출을 하고, PD가 사실은 아주 영상미가 뛰어난 네, 또 이렇게 네. 그 여운이 남는 작품들 되게 많이 했던. 네, 그리고 황경신 작가가 그 각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 황경신 작가. 네, 네. 페이퍼의 편집장 하시던. 음,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제가 살짝 그 영상은 보긴 봤거든요. 네. 근데 약간 옛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외국인 재연 배우가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이게 보통 이 드라마를 만들 때는 약간 한국식으로 각색을 해서 나오는데 거기서는 정말 다들 약간 서양식으로. 네, 서양식으로 서양 이름에 서양 이제 그 분장을 하고 나오셔서 그 배우들도 정말 훌륭하시거든요. 그 엄태웅 씨가 남자 역을 맡고 최정한 씨가 여자 역을 맡고 거기 나오는 중요한 배역인 그 레스토랑 주인 역을 예수정 씨가 맡았는데 네. 근데 참 뭐랄까 네 그렇습니다. 옛날엔 별로 안 어색했는데요. 요새는 네. 이렇게 옛날 영화들, 한국 영화들 보면 어색한 순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일본인 순사인데 한국말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한국말 써요. 일본인들 나와가지고 중국 사람들 나와서 자기들끼리 한국말 쓰면서 옛날엔 그냥 그러려고 넘어갔는데 그렇죠. 요새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또 치밀하게 또 아주 꼼꼼하게 이제 작품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네. 낯설게 느껴지는데 아마 네. 이 작품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그게 참 아주 오래된 옛날도 아닌데 네. 그 사이에 우리가 그만큼 좀 현실적인 사람들이 되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하튼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드라마도 한번 오늘 책을 읽어본 뒤에 흥미가 가신다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김태훈의 프리웨이. 자, 토요일의 코너죠. 북구북구. 오늘 이시안 씨, 박사 씨와 함께 곰스크로 가는 기차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곰스크.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네, 그냥 뭐 이상향, 유토피아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문학적인 어떤 표현으로서의 네. 어떤 이상향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것을 뭐 곰스크라고도 하고 뭐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를 하고 뭐 이런 용어들을 이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래서 곰스크라는 걸 이 작품 전체적으로 은유적이잖아요. 그래서 딱 네. 대놓고 보면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자신이 무언가? 하고 싶은 일. 평생에 걸쳐서 하고 싶은 일. 근데 보통 그런 하고 싶은 일은 돈 되거나 이렇게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생활 여건에 잡혀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꿈꾸는 자신의 어떤 인생. 네. 하지만 현실은 어떤 가족 부양이라든지 또는 네. 생업을 위한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닥치게 되는 상황들.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완전 예전에 홀란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홀랜드 오퍼스. 네, 그 영화가 너무 생각이 나는 게 자기는 멋진 곡을 작곡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임시 취업을 합니다. 네. 그러고 한 20년이 흐르죠. 그러니까 임시 취업으로 20년. 언젠가는 내가 작곡, 멋진 교향곡을 쓰리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들이 너무 치이니까 애들 하나 돌보고 처음에는 그래서 일 자체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이 의무적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점점 아이들과 같이 교류하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니까 20, 30년이 흐른 거죠. 저도 임시직으로 한 20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영화는 소설과는 좀 다르게 좀 감동적인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감동적으로 끝나는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는 그 선생님, 퇴임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막 같이 모여가지고 교향악을 연주를 하거든요. 그 너희들이 나의 그 음악이었다. 내가 평생 걸려서 만든 음악이었다.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아니 근데 임시직 20년 하는 게 부러울 정도면 그게 곰스크 아니세요? 곰스크요? 저의 아니 그게 곰스크는 부러우면. 저의 곰스크는 오버헤드 사이즈의 파도 위에서 네. 멋지게 라이딩하는 겁니다. 아, 예, 예. 아, 근데 진짜 나는 곰스크가 이제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도대체 이 남자의 아버지는 왜 애를 속였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네요. 네. 이게 우화적인 이야기니까 사실 그렇겠지만 이 아버지가 사실 이 아들인 나에게 꿈을 이제 불어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런 그 소설들이 우리 인생에다 던지는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좀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 카프카의 그 성 같은 경우도 네. 뱅글뱅글 돌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 엄청 답답하죠. 그거는 사실 이건 진짜 너무 답답했어요. 곰스크는 단편이니까 그래요. 네. 그건 장편이잖아요, 장편. 야, 끝도 없이 빙빙 돌아. 아주 그냥. 그러니까 곰스크로 가는 기차가 고구마 10개라면 그거 한 100개 먹은 기분이잖아요. 몇백 페이지 동안 계속 뱅글뱅글 돌기만 하니까. 근데 바로 이런 어떤 이상형들을 통해서 어떤 그 문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네. 이게 더 우리는 이 책을 덮었을 때도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기차가 잠깐 정차해서 타야 되는데 아내가 주장하는 안락 의자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그 안락 의자는 또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중년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의 입장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여자 입장에서 보게 돼요. 이걸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답답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계속 이 아내는 그 남편의 꿈을 방해하는 존재처럼 나오거든요. 마치 무슨 빌런처럼 나오죠. 빌런처럼 나오죠. 네. 계속 이제 곰스크 가지 못하게 그 막 온갖 술수를 써서 이 발목을 잡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액션 영화 보면 꼭 있잖아요. 차에서 꼼짝하지 마. 그랬는데 꼭 꼼짝 싸우고 있는데 꼼짝하고 들어와가지고 잡히고 막 그쵸, 이런 그쵸. 캐릭터로. 네,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곰스크는 남편의 꿈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살아가야 할 아내의 꿈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고 그리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을 하면은 같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네. 둘이 지향하는 바가 같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자기가 꿈은 이루어야겠고 남들처럼 가정은 또 이루어야겠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여자를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결혼을 하는 거죠. 아이도 둘. 그렇죠. 나중에 뭐 아이도 둘 낳게 되는데 네. 정말 이 둘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나는 곰스크에 가고 싶어. 이거를 충분히 공유하고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 책이 은유적이어서 이걸 꼼꼼히 따지는 거는 좀 의미가 없겠지만 처음에 같이 결혼을 하고 곰스크로 가다가 중간에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내는 사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려고는 안 했죠. 네. 그렇죠. 하도 근데 박사 씨 이야기하는데 왜 혼나는 기분이죠? 저는 이제 변명을 해야 되니까. 이시안 씨 잘 부탁드려요. 네.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는 그럼 난 곰스크를 가고 싶고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럼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가는 와중에 우연치 않게 내리게 되어서 그 사실은 거기서 이제 삶의 어떤 기로에 선 건데 네. 그때 아내는 좀 다른 걸 선택했고 이 사람은 계속 가고 싶다. 여기서 좀 갈린 거지. 처음에는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같은 방향 바라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계속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하면서 보게 됐는데 저라면 곰스크에 같이 갔을 것 같기는 해요. 궁금하잖아요. 그게 어떤 곳인지 이게 박사 씨는 가서 네. 관계 정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곰스크까지 간 다음에 네. 고작 이거냐? 그치. 네. 아니 어차피 낯선 곳에 살 거라면 곰스크에 가서 살면 이 차값도 낭비하지 않고 차표값도 낭비하지 않고 얼마나 네. 좋습니까? 근데 충분히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결혼을 했다는 것. 여기서부터가 이건 이 남자의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곰스크에 가지 못하는 것은 이 남자의 선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남자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곰스크로 가는 계획을 딱 세웠으면 아이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족 계획은 잘 못 세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협조했어. 아이를 혼자 만드냐고. 자기가 협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아침에 할 얘기 들으니까 지금 아니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으로요. 첫 번째 떠날 기회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남자는 난 갈래.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 알라 기자를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차역으로 알라 기자를 갖고 와요. 네. 그런까지 하고 나는 못 간다. 이러면서 그러면 정말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그때는 아이가 없었을 때니까 나는 가겠어라고 안거든요. 네. 정말 헤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아내가 임신했어요. 라고 이 한마디를 하면서 내리게 되는 자, 거예요. 오늘의 스포일러 두 번째 나왔습니다. 나는 그 대목에서 이 작품이 왜 그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는지 힌트를 얻었어요. 어쩜 그렇게 우리나라 드라마의 대사들과 이렇게 닮아 있어요. 난 떠나겠어. 나 임신했어. 결국 내리죠. 네, 그래서 결국 내리게 되고요. 결국 이 아이와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부분이 이 사람을 못 떠나게 한 것이 되는데 이 안락이잖아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가정이 주는 안락함, 평화, 행복 뭐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험을 찾고자 하는 남편과 사실은 평온함을 네. 안정을 얻고자 하는 아내. 어느 누가 옳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선택의 문제일 뿐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사 씨의 의견에 저도 그 동의하게 되는 게 이게 남성적 시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마치 그 아내를 일종의 빌런처럼 보여주게 하지만 21세기 더구나 이제 2021년에 와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해석해 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소설이다. 네.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 다니며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공간에다 뭔가 물건들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도저히 여행 캐리어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물건을 지닌 채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꿈 스크롤하는 기차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되게 자유롭게 자기가 여행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하는데 이 친구는 원래 한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그 사이에 약간 텀이 나가지고 둘이 갔거든요. 처음이래요. 그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친구랑 같이 자유롭게 여행한 게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그동안 어떻게 했냐 했더니 항상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애를 데리고 가니까 항상 뭐 계획을 세워야 되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지를 짜야 네. 되고 그리고 뭐 어디 기껏 맛집 알아가지고 딱 가면 애들이 좋아하진 않잖아요. 맛있어 보이라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대고 아이들이 뭐 수육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저기 맛있겠다 하고 들어가 보고 하는 게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안 그러면 출장으로 가서 이런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감동의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땅에 많은 그 가장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그냥 여행 한번 자기 떠나는 게 마음 먹으면 되는 건데 그 마음 먹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진짜로 이걸 보면서 느낀 생각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사실은 좀 분리를 시키고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일종의 늪 같은 것이고 그 내가 꿈꾸고 있는 삶,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진짜 삶이다. 나는 진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이를테면 고군분투하고 있다. 혹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진짜 삶을 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사실은 진짜 삶인 거잖아요. 이 일상들이.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이제 떠나지 못하는 남자의 어떤 슬픔에다 포커싱을 맞췄다라면 네. 그를 이제 그 자리에 그 주저앉히는 그 아내의 안락 의자가 어쩌면 기차가 아닌 이 작가가 더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마지막에 그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정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뭐 결혼하는 것부터가 일단 이 남자의 결혼이라는 선택부터가 이 곰스크 가지 못하게 한 자기의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모든 선택들이 사실은 그때 선택들이 네. 본인 스스로 했던 선택들. 네, 본인이 했던 선택들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삶을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나의 진짜 삶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 여기까지 그 운명처럼 밀리듯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매 순간 우리가 했던 선택의 결과로서 와 있다. 맞아요. 라는 생각 해보게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람은 어쨌든 간에 네. 두 가지 다 소에 넣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아까 갖고 싶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테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우울한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아까 그 친구분 말씀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정말 이런 여행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클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자기가 다른 걸 선택했기 때문인 거고 그렇죠. 그 결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할 수 있는 여행인데 그냥 아무것도 말씀하셨던 아니지. 것처럼 그냥 마음먹고 할 수 있는 여행인데 그게 그렇게 감격적으로 왔던 것도 그런 선택의 결과로서 어쩌면 선물 같은 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게 감격스러우면 내가 진짜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봉사해서 받는 선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가족을 위해 봉사했다는 표현도 정확치는 않은 게 그 맞아요. 가족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잖아요. 그럼요. 그렇다면 그것도 나의 선택이다.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갑디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의 선택이다. 그 선택을 우린 존중해야만 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머문 곳에서 또 다른 사랑이 이 남편에겐 또 곰스크로 가는 기차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현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오늘 곰스크로 가는 기차, 프리츠 오르트만의 소설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남편의 어떤 정신 세계를 좀 이해한다라면 우리가 곰스크라는 어떤 이상향을 읽어내는데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곰스크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남편이 제일 먼저 생각했다기보다는 이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서 또 어떤 그 작가가 의도한 어떤 문학적인 장치가 있지 않나 하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남자분들은 아버지의 영향이 그렇게 큰가요? 그건 아버지와의 관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겠죠. 아니 관계가 크죠. 저는 어릴 때 꿈이 재벌 2세였는데 아버지가 재벌 2세신가요? 아니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셨어요. 재벌 2세는 그치. 내가 재벌 노력하는 게 2세가 아니라 되려면 아버지가 노력해야 되는 그치, 아버지가 거거든요. 재벌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 제가 삐뚤어졌잖아요. 중고등학교 아들의 꿈을 아버지가 이제 이뤄주시질 않으니까. 근데 이게 아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를 넘어서고자 하는 또 아버지를 그 존경하면 또 그를 닮고자 하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면 그와는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뭐 이런 어떤 영향들이 분명히 있겠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엄마의 영향을 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엄마처럼 살고 싶다보다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가 훨씬 더 많기는 한데요. 99.9%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의 삶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건 대부분 어머님들이 집에 계셔서 그래요. 이제 집 밖으로 나가시는 엄마는 잘 안 보이니까 이 컨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아마 그 아들들도 아버지에게 그 많이 닮아가려고 하는 건 아버지의 삶이 사실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상화되어 있는 어떤 멋진 것만 삶으로서 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요즘 친구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 한 30, 40대 되는 사람들이 어린이였을 때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 너무 바빴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는 뭐 그 아버지 이렇게 출근하시면 또 오세요 그랬으니까. 그때는 52시간 근무제가 아니었으니까. 나가시면 안 들어오시니까 또 오세요. 그렇게 인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관계들이 그렇게 좋고 나쁘고 할 게 없이 그냥 대면하고 낯설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기 아이들한테 물려주기 싫어서 그런지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육아휴가 같은 것도 남자들도 적극적으로 쓰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엄청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 아버지와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요즘의 세태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 가족들의 어떤 외출 또 아버지가 어떤 육아를 맡는 거 또 아이들에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보육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또 직접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뭐 일반적인 모습으로서 이제 보게 되니까 사실은 조금 다른 게 또 해석이 될 여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남자가 곰스크를 이제 환상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그 아버지가 또 현실 부정자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딱 이제 정말 아이와 함께 같이 노는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에 무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아버지도 곰스크라는 것을 이제 평생 동안 그리워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 얘기를 자꾸 했던 거고 이 아들 또한 여기에 삶은 내 진짜 삶이 아니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곰스크에 내 진짜 삶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던 건 그 영향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곰스크로 가면 과연 행복해졌을까? 여기에 대한 또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은 이제 관념 속에 있는 이상형일 뿐이지 사실 그 곰스크를 가지 못하고 머물게 되는 이 마을, 저는 이 마을이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렇죠. 정원 있어요 집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남자, 물론 이제 작가의 영향을 받았겠습니다만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 이제 교사가 되잖아요. 네.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게다가 독점적입니다. 안정적이고 독점적이에요. 애들이 입시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간다는 것만 가르치면 되고 너무나 평화로운 삶이 펼쳐져서 저는 사실은 예전엔 몰랐습니다만 최근에 이 책을 다시 봤을 때는 아내 쪽 입장에 또 한 표 더 이렇게 기울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사실 아내는 다 이루었죠. 네. 그러네요. 그럼요. 정원 있는 집, 두 아이, 사랑스러운 두 아이,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편. 네,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다면 다 이뤘다고 볼 수 있죠. 네. 남편도 다 이룬 거 아닌가요? 단지 그 마을의 지명이 곰스크가 아닐 뿐. 맞아요. 아마 곰스크 가서도 비슷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거기가 이렇게 좋은 마을이었다면. 아니 그죠? 곰스크에 가서 무슨 공중 3회전 하면서 서커스를 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결국 선생님을 하고 자기 집을 얻고 또 아내와 아이를 낳고 살려고 했을 테니까. 네. 근데 이게 너무 매도하는 분위기여서 제가 약간 이 남자 입장에서 변명을 해보자면 이건 결국 하고 싶은 일과 할 수밖에 없는 일 사이의 어떤 갈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고 싶은 일 하나쯤은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 자체에서 나를 좀 윤택하게 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그것이 지금 삶을 방해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 삶을 부정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맞아요. 된다. 지금 삶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하면 곤란하다는 거고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아버지는 어떻게 보였을까? 이 아버지가 정말 곰스크를 평생 곰스크를 그리워하며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았다면 그럼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자랐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이 남자의 삶을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분이 곰스크로 가는 도중에 기차에서 내렸잖아요. 네. 그만큼 곰스크가 좀더 가깝겠죠. 예. 꿈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겠네요. 네. 조금 더 앞에 와 있다라고 네. 하는 것. 어쩌면 아이들이 출발하게 됐을 때는 자신의 아버지보다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군요. 이것도 금수저로 읽어야 됩니까? 프리처 오르트만의 곰스크로 가는 기차 이번 주 북구북구에서 읽어봤습니다. 아마도 이 책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질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가 나왔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다음 주 책 예고해 드립니다. 이미 읽으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고 또 영화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어떻게 그렇게 책을 많이 쓸 수 있습니까? 한 인간이. 너무 놀라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저분은 진짜 있는 책을 100겨도 저렇게 빨리는 못 내겠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1년에 한 권도 아니고 몇 권씩 나오니까요. 네. 저도 책을 좀 많이 내는 입장에서 보면 계약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약서가 결국 이거 원고의 힘을 만들거든요. 저도 계약서가 많은데요. 이렇게 못 내겠던데요. 계약 좋지 않습니다. 계약하는 순간 가불이 바뀌죠. 선생님 저희와 계약해 주시죠. 했다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선생님 글 쓰고 계신가요? 라고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일본의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작품이 뜨자 많은 출판사에서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다가 소설을 쓰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됐건 이런 우리가 걸 정말 소설 쓰고 계시네라고 표현을 하죠. 어찌됐건 다음 주엔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Freeway.